자, 업비트 트레이딩 봇 튜토리얼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까지 업비트 관련한 봇 제작을 마칠 거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패치 밸런스가 주는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봇을 만들기가 CCXT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봇을 만들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fetch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그 메서드를 통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거래한 적이 있던 이 심볼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보유 중인 것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fetch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fetch 밸런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만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fetch 밸런스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오후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이제 fetch 밸런스 메소드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하죠. 이 그 fetch 마켓이라고 해서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모든 심볼을 검색할 수 있지만 그게 답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심볼을 가져올 수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래한 적이 있는지, 현재 주문이 오픈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문이 체결돼서 내가 그 해당 코인을 보유 중인지, 그런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봇을 돌리는 데 있어서 업비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이쯤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봇을 만들 건데, 이제 최종적으로 봇을 만들 건데, 봇을 만들기 전에 어떤 조건 하에서 사고 팔 건지 그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get 시그널이라는 이 함수를 조금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get 시그널이 여기 있네요. 이거를 열고요. 이거는 닫아주고, 여기에서 split right를 하시면 오른쪽에 열립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제거를 해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새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긁어와서 갖다 붙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닫을게요. 이거 조금 키워서 보죠. 이쪽 부분은 동일하고요. 여기 이평선도 동일하고 오도부 호가도 동일한데 로우 24라는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의 최저 가격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클로스는 종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이게 MIN이 그러니까 미니멈이죠.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종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근데 왜 이게 24시간이냐? 제가 여기에 이 타임 프레임을 지금 15분으로 했고요. 그리고 리미트를 100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가 100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fetch OHLCV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러니까 100주를 보여줍니다. 그 로우라고 하죠. 100주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24시간을 분단위로 환산했을 때 분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15분으로 나누면 이게 9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6줄이면 24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100줄로 했고요. 그래서 로우 24라는 게 이 프레임 100줄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종가 기준이죠. 네. 그리고 또 추가한 게 뭐냐면 네. 이전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프레임에 거래량이 있으면 그 직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다라고 했을 때 12시 45분의 볼륨입니다. 왜 이걸 추가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또 프레임을 추가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조건이냐면 현재 볼륨이죠. 참고로 여기 그 시프트 1이 그러니까 한 칸을 민 겁니다. 뒤로 한 칸을 뒤로 밀면 직전 볼륨이 나오겠죠. 현재 볼륨과 직전 볼륨 곱하기 1.5를 비교해서 이게 현재 볼륨이
더 크다 그러면 볼 업이라는 새로운 칼럼을 만들었어요. 그 칼럼에 true를 할당하고요. 현재 볼륨이 더 클 때, 현재 볼륨이 더 작을 때는 false를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여기 있죠. 이 가격과 이 비드 매수 호가를 비교해서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현재 매수 호가가 더 낮다, 가장 낮다 라는 조건과 그리고 볼업이 true라는 조건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롱이라는 사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면 이 예를 들어서 이 그 숏에 해당하는 조건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업비트는 숏이 안 되니까요. 그냥 롱이라는 컬럼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칼럼 순서를 이렇게 변경해 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칼럼 순서를 변경해 준 거고요. 이렇게 getSignal이라는 함수를 약간 조작을 했어요. 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 봇으로 가보시면 여기 말 그대로 이건 제가 그 예시로 그냥 이렇게 튜토리얼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전략이고요. 여기 적어놨지만 지난 24시간 최저가와 매수 호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직전 볼륨과 현재 볼륨을 비교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매수 주문을 실행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봇인데요. 일단은 전체를 한번 보시죠.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봇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이 함수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일단 P&L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만들었던 getSignal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시그널이라는 변수로 할당을 하고 이 시그널에서 이게 ilog이 그러니까 인티저 로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가장 최근 시그널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시그널을 가져오니까 최근 시그널이죠. 이렇게 최근 시그널을 얻었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보유 중인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이즈하고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그 사이즈를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이게 오버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리플을 10개만 사고 싶은데 이 10개 주문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오버 트레이딩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그널이 보면 이게 이제 주문 매수 로직인데요. 시그널이 롱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 거죠. 그리고 맥스 사이즈와 이 커렌트 사이즈를 비교를 합니다. 맥스 사이즈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맥스 사이즈를 추가를 했어요. 내가 매수할 최대 수량을 추가를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죠. 이제 실제로 내가 주문할 수량은 맥스 사이즈 그러니까 최대 수량에서 현재 수량. 내가 만약에 이 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수량을 뺀 값이 오더 사이즈죠.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면 이 로직은 똑같습니다. 이 로직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P&L 체크하고 포지션 정리할 때 현재 내가 열려있는 그러니까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 존재할 때 그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주문을 날리는 그 로직이거든요. 그거는 지난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 조건이 충족됐다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비드 그러니까 이 현재 매수 호가로 저는 주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비드를 불러온 거고요. 이 사이즈는 조금 전에 설명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리밋 바이 오더죠. 그러니까 지정가 주문입니다. 이 비드라는 매수 호가로 오더 사이즈만큼 이 심볼을 주문하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파람치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포스트온이거든요. 근데 업비트에서는 그다지 저도 자세하게 이게 메이커 테이커 필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게 뭐 크게 효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그리고 1분 대기 후 재실행합니다. 여기에 제가 빼먹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else로 넘어가서 매수 타이밍 대기 중이라는 신호가 되죠. 그래서 이 봇이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되겠죠. 이 봇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주는데요.
일단 스케줄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스케줄을 임포트 했죠. 여기 타임 옆에 이렇게 그냥 임포트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다가 그냥 새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스케줄인데 every 5 그러니까 매 5초마다 이렇게 세컨드가 칩니다. 두 보십니다. 봇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매 5초마다 봇을 실행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내에서는 계속 돌아갑니다. 일단 try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그래서 run pending 이제 이 run pending이 계속 실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이게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프린팅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10초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이 로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현재 제가 지금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리플을 보유 중이거든요. 리플 8개를 보유 중인데 이게 지금 진입가입니다. 669원 그리고 현재가가 670원. 이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봇의 시작은 P&L 체크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현재 수익을 보고 있네요. 0.149%. 아직 목표 수익 10%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P&L 확인을 완료했죠. 그리고 이 P&L 확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로직으로 넘어갔는데 이 조건은 아직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임이 대기 중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하는지를 지금 현재 봇이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조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로직으로 다시 주문을 실행하죠. 주문이 체결될 때까지 1분을 기다렸다가 주문이 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위로 돌아가서 취소부터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게 봇이에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뼈대만 살펴보면 이게 봇입니다. 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재정거래라고도 저기 하죠. 그러니까 두 거래소에서 가격차가 있을 때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게 지금 XRP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업비트가 왜 불편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XRP인데 만약에 BTC를 해볼게요. BTC를 해보면 에러가 뜰 겁니다. 인터넷장애 코드 오류 정보 부족 매매 효과 확인. 우리가 설정했던 이 에러가 뜨죠. 이 에러가 뜨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인덱스 에러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그러니까 인덱스에 네가 말하는 BTC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로 가볼게요. 커렌트 홀드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커렌트 홀드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비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커렌트 홀드를 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이 있었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BTC를 대상으로 이 봇을 돌리니까 이 인덱스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봇이.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에러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X라는 변수의 exchange fetch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CCXT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들인데요. 이게 모든 메서드가 전부 다 모든 거래소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원을 하는 거래소가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여기 지금 current hold라는 이 함수를 작성할 때 원래 사용하는 메서드는 이 fetch position이라는 이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뜨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있죠? not supported. not support yes입니다.
아직 이 fetch 포지션이라는 메서드를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CCXT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어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죠. 그래서 어차피 근데 이게 저기 선물 레버리지 거래도 없기 때문에 어피트는 어피트뿐만이 아니죠. 국내 거래소는 그렇게 봇을 돌리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기 이런 그 대전 거래할 때 매도 매수하고 이렇게 옮겨서 팔고 시세 차익 넣을 때는 뭐 순간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봇을 돌리기에는 그다지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CCXT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API 그 코드를 이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업비트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업비트를 전제로 한 트레이딩 봇 튜토리얼을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봇을 돌리는 거래소가 페맥스라는 해외 거래소인데요. 뭐 이제 꼭 뭐 그 저처럼 그 거래소를 사용할 필요는 없이 그냥 자기가 쓰고 있는 바이낸스라든가 뭐 쿠코인, 뭐 OKX, 뭐 크라켄 어디가 됐든 그냥 대부분 좀 그 해외 유명 거래소들은 CCXT 관련해서 대부분의 메서드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그 새로 저처럼 페맥스 계좌를 트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다음 영상을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주로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의 API 정보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API 정보와 관련해서 이 API 인포를 만들어 두셔야 될 거예요. 이걸 만들어 둬야 이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봇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